또 하나가 있어요. 이 유명한 대북 송금 사건. 대북 송금 사건 하면은 이게 월간조선에서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사건입니다. 제가 그때 편집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치 제가 취급한 사건처럼 아주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건입니다. 거기에 아주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.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무죄 받았습니다. 무죄 받았어요. 그 무죄의 핵심은 뭐냐? 그 이익칠한 사람이 현대정권 회장이 정몽원 씨로부터 그 박지원 씨한테 150억 원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.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왔어요. 그러면 이익칠한 사람이 중간에서 떼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150억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김영원이라는 사람. 이 사람이 박지원 씨하고 다 친한 사람. 흔히 김대중 정권의 금고직이다. 근데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. 그런데 최근에 여기 와가지고 조사받고 또 보냈답니다. 왜 조사를 했는지 밝히질 않아요. 근데 이 사람한테 꼭 물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김명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정몽원 씨한테 권노갑 씨가 부탁이 있는데 3천만 달러를 저 스위스 은행으로 좀 보내달라고 한다. 그래서 정몽원 씨가 현대상선 회장한테 김모 회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3천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으로 보냈다. 라고 정몽원 씨가 진술을 하고 그 나흘 뒤인가 그때 자살을 했습니다. 그럼 누구한테 보냈냐? 3천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? 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발표된 게 없어요. 3천만 달러를 그것도 스위스 은행으로 보냈다 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여기에 김영환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. 이 두 사건에 대한 증언이 이 사람이 와야 수사가 되게 돼 있었는데 왔는데 수사를 하고 그냥 보냈다 그러는데 보내면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. 검사예요. 자기 돈 사비 들여가지고 흥신소처럼 남의 비밀을 캐는 사람이 아닙니다. 세금 들여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앞으로 이 검찰이 한국 검찰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기대해봐요. 이걸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덮고 넘어갈 것이냐. 덮고 넘어간다는 건 뭡니까?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이지. 재밌는 거는 이 김영원이라는 사람이 그때 김정일, 김대중 회담을 미리 주선하는 남북 간의 비밀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갔어요. 개인 자격으로 다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비밀리에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요시다 다케시라는 일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김영환이나 두 사람이 그 남북 비밀 접촉하는데 바로 가 있었어요. 누가 데리고 가면 뭐 한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. 일본.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은 비밀 접촉을 미리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.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. 종편인 TV조선에서 9시부터 이제 뉴스를 하고다가 그 뉴스 끝나면은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 해가지고 15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그 1.21 사태, 토요일에는 1.21 사태인데 어제는 아마 5.16 나왔죠. 어제는 제가 못 봤는데. 그걸 제가 그거 한번 해보라고 재밌을 거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죠. 이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. 11.6, 12.12, 광주 사태, 대한항공 폭파 사건, 또 대한항공 격추 사건 이런 거 있는데 그 사건에서 어느 한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.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건 전개가 확 바꿀 수 있는
그런데 그 사건은 돌릴 수는 없어요.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됐을까? 요 결정적 순간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? 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 10분 정도, 15분 정도 하고 있는데 1.21 사건은 방영된 걸 보면 요 대목이 나와요. 그 1, 2, 4군 부대 31명이죠. 31명이 김신조를 포함해가지고 이 접근, 그 겨울 아닙니까? 68년 겨울 아주 추웠습니다. 능선을 따라서 쭉 접근을 하다가 나무꾼 2사람하고 딱 마주쳤어요. 나무꾼 2사람하고 마주. 그러니까 나무꾼 2사람 딱 잡았어요. 어떻게 하느냐? 이걸 어떻게 하느냐? 보고를 해야 될 겁니까? 북한에 암호로 어떻게 처리할까요? 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무슨 답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암호를 못 푸는 거예요. 왜 요새 그런 방송 안 나오죠? 왜 그때 그냥 이게 공중파로 뭐 1, 2, 5, 6 이렇게 하는 거 다 들으신 적 있죠? 세계에서 그런 간첩들한테 지령을 공중파로 하는 것도 북한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누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죽이라는 지령이 내려왔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이려면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? 무대 2사람 죽이고 무대에 되니까. 그런데 누가 땅을 팔 것이냐? 그 조장되는 사람이 좀 지도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. 누구 보고 땅을 파라고 하니까 왜 내가 파느냐 이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은 땅을 팔기가 힘듭니다. 그 얼어붙은 땅을 파기가 힘드니까 서로 이 피로하고 이런데 좀 못 먹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겨울에 제정신이 아니죠. 그러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? 투표하자 이래. 죽이냐 살리느냐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. 투표를 하니까 부결이 됐답니다. 살리는 쪽으로. 그래서 살려주면서 우리 언제 또 올 테니까 떡을 해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또 악수를 하면서 이 나무꾼이 아주 역시 방공시대에 살아놓으니까 방공적인 투출한 사람이에요. 악수하면서 몇 사람인지 딱 세웠대요. 31명이더래요. 이 사람들이 내려가자마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. 그래서 1월 21일 저녁에 자하문 터널로 오다가 경찰을 근분에 걸렸지 않습니까? 바로 이 최규식 종로서장 해가지고 또 그 형사들이 아주 따라 붙었어요. 국군 복장을 하고 오는데 이게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하고 아주 그 겁도 없이 근무를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막 총 나오고 수류탄 나오니까 또 그때 버스가 오니까 저쪽에서 출동한 줄 알고 그 버스를 향해서 갈기고 해가지고 그때 최규식 종로서장이 총 맞아가 죽었습니다. 아주 용감한 근무이에요. 지금 과연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느냐? 그거 나무꾼을 살렸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청와대 담벼락을 넘지 못했다. 그게 결정적 순간. 어제 방영된 건 5.16인데 5.16에